안녕하세요. 잔잔한 경제TV의 존입니다. 11월 8일 2020년 일요일 11월 첫째 주 원유 시장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와 원유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리비아 수출 재개 그리고 대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오일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또 트럼프의 깜짝 당선 선언으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또 상승을 합니다. 수요일 날은 EA 재고 발표로 재고 감소로 인해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오일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 목요일 날 대선 결과의 불확실성, 실업자 감소, 하지만 고용시장의 더딘 회복으로 인해서 악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대선 불확실성과 EU 코로나 확진 증가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바이든이 대선 선언을 승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일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그리고 하락을 했죠. 이것이 이익 실현이라고 봅니다. profit taking이라고 하지만 꾸준히 계속 오르고 그러다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든이 당선이 되기 때문에 석유 원유 사업에는 약간 불리한 상태로 가격이 하락한 거로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격은 36불에서 39불 선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죠. 트럼프가 선전을 했지만 결국은 바이든이 대선에서 이깁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 상황은 원유 수요 전망을 보면 만성적인 공급 과잉과 여기 리비아가 있죠. 그리고 수요 감소, 확진자 증가, 그리고 자가격리 재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유럽에서 다시 여행 규제가 강화되고 그리고 수요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가 지금 여러 가지 여러 회사를 통해서 기대가 커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그냥 투기적인 성격이 크죠. 그리고 백신이 개발이 되면 규제 폐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하지만 가격 상승은 약간 회의적이고요. 예, 브렌트와 WTI 한 달 가격입니다. 현재 41불과 거의 35불 50, 약 5불 50 정도의 큰 갭이 있고요. 약 한 10에서 15%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브렌트를 보겠습니다. 브렌트는 43불 5 그리고 37불 5라고 볼 수 있는데 약 6불 차이가 나고요. 상승을 하고 하락으로 갔다 다시 반등하는 상황입니다. 이 5일 차트입니다. 5일 차트 같은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락을 하고
차익 매매, 프로핏 테이킹을 하죠. 너무 단순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가격이 무려 3불 2센트 정도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을 합니다. 브렌트 같은 경우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텍사스 WTI보다는 적은 가격 변동이지만 역시 차익 실현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번엔 난방유입니다. 난방유도 한 달로 보면 천연가스를 보면 계속 상승을 하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거는 차익 실현과 미국 한 주 날씨가 온화했기 때문입니다. 거의 여름 날씨였습니다. 반팔 입고 다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일주로 보면 상승을 하다 하락으로 하는 기조고요. 그리고 힐링 오일은 굉장히 거의 12센트 안에서 등락폭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가솔린 같은 경우는 9월 5일 이후 하락을 했다 다시 상승을 하고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유회사의 업체의 재고 조절이 있었죠. 그리고 반등을 합니다. 한때는 1불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다시 회복해서 1불 11센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허리케인 소식입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카테고리가 4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인데 여기가 루이지애나죠. 그리고 여기는 텍사스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바꾸면서 플로리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유 생산의 차질을 크게 주지 못했다. 다음 주 재고 발표 영향이 적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실시된 대선 결과는 조 바이든이 290으로 상대 후보인 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무려 76석 대통령 선거인단이죠. 칼리지 일렉토리얼이죠. 이제 270을 넘게 달성을 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됩니다. 파퓰러 보트에서 봤을 때도 약 500만 명 정도 더 획득을 했죠. 여기 보시면 서부, 중서부, 북동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텍사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인구가 적은 데는 공화당 시골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어, 상원 투표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상원 투표에서는 리퍼블리컨이 51석을 갖고 있어서 예전에 다수당이었는데 현재는 46, 48로 지금 51석 획득을 못했습니다. 지금 공화당도 민주당도 과반수를 못 차지했죠. 아더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2석을 가져갔기 때문에 공화당이 숫자는 더 많지만 다음 회기에는 지금 회기같이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통과돼 가지고 상원으로 올라오면 법안이 공화당이 거부를 했는데 지금도 거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을 있을 거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그럴 거고, 그리고 하원 투표도 민주당이 218석 이상을 갖고 있어서 다수당이었는데 현재 결과로 보면 215표. 공화당은 약간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죠. 그리고 215석, 198석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심리적인 요소와 실물 경제를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뒤 부양책 예정이나 진통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하원은 현재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있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월 뒤에 다음 회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두 정당 모두 과반수 확보를 실패를 했죠. 물론은 하원은 민주당이 세고 상원은 공화당이 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주당이 되더라 해도 지금 하원과 상황을 보면 변함이 거의 없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보면 서구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 서유럽이죠. 공업화가 잘 된 여기서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이 초과인 상황에서 수요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서플라이는 증가되고 디맨드는 감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지지선을 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필요.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 지금 다국적 기업과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들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회성이고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됐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현재 석유 가스 인수 합병 이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2019년에 비해서. 그리고 수출국 미국, 수입국 중국, 미국과 중국 지금 재고량이 사상 최대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미국 실업 상황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회복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도 GDP가 2분기에 비해서 크게 회복을 했지만 GDP가 4분기 내년 1분기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의 불확실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은 5월에서 11월인데 이제 11월도 약 3주 정도 남았죠. 하지만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감,
물론 바이든이 선거를 이겼지만 트럼프가 지금 법정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몇몇 극우 단체가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재고 상황입니다. 주요 상품의 재고, 원유는 약 800만 배럴이 감소했습니다. 예상보다 크게 감소를 했고요. 재고는 4억 8,400. 가솔린은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은 감소를 기대치를 했는데 실제로는 150만 배럴이 증가한 총 2억 2,760만 배럴. 디스테일은 디젤 제퓨얼이죠. 감소를 했고요. 기대치보다는 적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400만 배럴. 천연가스는 280억 큐빅피트가 감소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360억 큐빅피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재고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정유업계 가동률은 지난주에 비해서 상승을 했고 총 원유 생산량은 1,050만 배럴, 지난주에 비해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정유 생산은 1,356만 배럴, 지난주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원유 가동률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활동 중 리익입니다. 미국에서는 연속 2주 4개가 상승을 했고요. 상승 기조로 가고, 캐나다는 보합세이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46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천연가스 전망입니다. 지금 헨리헙 미국 벤치마크죠. 실제로 국제 LNG 가격을 반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은 공급 수요 상황에 맞춰서 생산량이 하락, 수요량이 증가. 하지만 높은 재고량이죠. 왜 미국 국내 벤치마크 가격이 국제 LNG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은 미국 가격과 기타 소비지 가격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2배 이상 크죠. 이상이 차이 납니다.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멘텀이 유지할 건 관건인데, 이것은 날씨와 미국 날씨 그리고 수출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수출량도 결국은 그 지역 날씨겠죠. 현재 겨울 기온보다는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 현재 겨울 기온이 보다 하락을 해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는 10월 마지막 주에 비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거의 여름 날씨였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하락을 합니다. 물론은 4개월 동안 상승폭이 커서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고 숨을 거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8 달러의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수출하는 카고 선정량이 취소가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수입 증가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한 주 날씨가 덥고 그리고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원유처럼 천연가스에서도
조정을 받은 거죠. 이익 실현을 봤다고 보면 됩니다. 예, 천연가스 생산량과 수요량을 보겠습니다. 생산은 지난주에 비해서 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2019년, 2020년. 이것은 원유 생산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원유를 생산 많이 한 2019년은 천연가스 생산량도 많고 2020년은 감소했죠. 2019년에 비해서. 그리고 최종 총 공급량은 지난주에 비해서 또 증가했고 2019년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죠. 그리고 소비량을 보면 가정용, 상업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자가근무로 인해서 집에서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같은 곳에서 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가격리가 완화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고 뭐 기타 등등으로 해서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전력으로는 감소를 했죠. 왜냐하면 날씨가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더우니까. 하지만 북부지방 같은 경우는 북동부는 추우니까 올라간 거고. 그 산업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의 수출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으로 송유관으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는 생산량보다 증가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천연가스 현물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헨리 헙에서 지난주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고 뉴욕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는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 뉴욕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시카고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가격이 거의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북동부가 추우면 가격은 바로 배로 뛴다. 배 이상으로 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선물 가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1월 가격도 네, 좀 오르는 상태고요. 이번엔 실업지표입니다. 실업지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 75만 명대 예상치보다 좋음. 그렇지만 여전히 많지만 또 3주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80만 명 이하라는 거. 그리고 2주 연속 수령 받는 사람들을 감소세. 하지만 다른 명목으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약 2,080만 명보다 현재도 2.5배의 수준으로 높다. 이게 키포인트죠. 고용 회복이 더디고 선거 후에는 선거 관련 인원, 임시직으로 고용된 수십만 명이 해고, 실직 상태.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반영이 되면 실업 신청자 수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 미국 기타 상황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2021년 1월 1일 감산 유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그 770만 배럴을 유지한다는 거죠.
70만 배럴로 감축을 하는 게 아니라 증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라크, UAE, 나이지리아 감산 유지 불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현재 속으로는 굉장히 재정난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0월 원유 수입량이 9월에 비해서 대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리비아 수출 재개로 인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슈인데, 지금 감산량을 유지하자는 리비아에서 약 100만 배럴 이상, 많게는 200만 배럴, 요거를 지금 상충하기 위해서,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감산량 유지를 계획 중입니다. 지금 리비아가 하루 103만 배럴 생산을 하고 있고요. 더더욱 증가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100만 배럴 생산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한두 주 빠른 상황에서 지금 1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리비아 국영 석유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 수출량은 통계에 안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1100만 배럴에서 약 1070만 배럴이지만 당분간 1000만 배럴에서 1100만 배럴을 유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감산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적다는 거죠.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쉘, 유럽계 메이저 회사인 쉘이 루이지애나에 있는 컨벤트 정유 공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이 정유 공장은 하루 생산량이 21만 1100 배럴인데 인수자를 찾지를 못해서 사실상 폐쇄를 했습니다. 결국 매물은 많고 구매자는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쉘은 16개 중 16개의 정유 공장 중 8개의 정유 공장을 2022년까지 줄이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유 생산 능력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생산과 정유 모두 공급 과잉으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미국 인수합병 시장을 떠나서 바로 옆 동네인 캐나다는 현재 인수합병이 증가했고, 이는 2021년 생산 증가와 계획이 맞물려 있습니다. 대형화를 시켜서 생산량을 증가하고 경쟁 회사를 줄이겠다. 지금 약 45불대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이 됐고 심리적인 뉴스의 가격이 변동합니다. 선거, 대선, 그리고 트럼프의 가짜 뉴스, 그리고 소송 준비,
바이든 승리 선언. 결국은 이번 주에 있었던 이 모든 사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와 재료들은 이번 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물 경제에 기반한 뉴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심리 저항선인 40불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40불대가 37불 정도의 하락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는 박스권에서 거래되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면 어디서 지지선을, 상승을 하면 어디서 저항선을 이제 새로 구축하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을 시사를 했고, 이게 이제 다른 산유국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제 최종 결정이 일어나면 이제 가격 지지선이 이제 유지가 되겠고, 그렇지만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또 생산을 많이 하고 수출할 겁니다. 시추 시설은 소폭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인수는 저조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하게 미국 국내에서 M&A 소식이 없습니다. 캐나다는 보합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4개 증가했고 국제적으로는 산유국가 감소를 했습니다. 정유사는 계절적인 변화로 가솔린 수요가 감소하고, 그리고 천연가스, 난방 수요도 이번 주는 감소를 했습니다.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재고 발표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유 공급 과잉과 원유 수요 감소. 오펙 플러스와 미국 지금 생산량을 다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과 인도,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소비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EU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시 자가 격리를 재개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9월달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수입을 했지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10월달, 11월달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제가 다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녁이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9월달은 하락을 하고 10월달은 상승을 하고 또 11월달 또 하락을 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자료를 보시지 마시고 최소 6개월, 12개월 수출과 수입량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원유 소비량이 증가하는 상황보다는 천연가스 소비량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절적인 것을 조금 염두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유회사 수요 감소, 마진 하락, 경영난은 계속, 그리고 쉘이 폐쇄. 경영난이 계속 증가되기 위해서 매물을 넣어놨는데 사실을 팔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폐쇄를 했습니다. 현재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더라도 이제 요거는 아직도 퀘션 마크고, 대선의 횡보, 대통령은 바이든이 됐지만 트럼프가 계속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별 효과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잡음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분열시키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대선 후에도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에
보다는 실물에 더 비중을 두시고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번 주는 조금 늦게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 가지 전화기 문제로 인해서 전화기가 작동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게 업로드가 늦어졌고요. 앞으로는 가급적 업로드를 제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죠. 11월 첫째 주는 특별하게 다룰 내용은 대선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래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의 그런 확실성이 있을수록 이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차익 매매를 하고 실현을 하고, 그 외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고 말씀을 드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는 더 기대가 되고요. 이 11월 달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임기는 1월까지지만 그래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다음 주, 그 다음에 다다음 주 영상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